안녕하세요.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국방 논평, 꼭지로 한 말씀 드려볼게요. 미국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공군. 오늘 날짜는 2022년 6월 27일입니다. 예, 지난 이제 주말을 거치면서 우리 시간으로 며칠 새 미국에서 어떤 상당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금슬금 말이 나오고 있는 F-35 추가 도입권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KF-21 뭐 시험 비행을 앞두고 있죠. 그리고 추후 다음 세대로 어떻게 개발이 될지, 언제 그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하고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핵심이 되는 자료는 뭐냐면, 이게 국회, 우리말로 하면 입법조사처예요. 예. 이제 국회에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한쪽에 기울어지는 데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미국 국익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의 결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만드는 곳이에요. 우리도 입법조사처라고 있죠. 예, 6월 23일 날 나온 자료죠. 며칠 안 됐습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게 차세대 NGAD라고 이제 약자로 많이 알려져 있죠. 차세대 제공전투기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제가 몇 번 언급드렸던 이거 미국 공군 장관이 여기저기 행사에서 말들을 했습니다. 그 입법조사처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지난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공군에서 쭉 나왔던 말들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기사는 24일, 오른쪽에 있고도 24일 기사네요. 다 그 에어포스 매거진에서 나온 거고, 아까 이제 국회 입법처 보고서하고 이 사람의 언급을 섞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핵심 내용만. 예. 여기 보면 이제 예산안이에요. 예산안. 그래서 금년에 보면은, 금년에 이제 회계연도가 2022-23 회계연도가 되겠죠. 이때 이제 15억 불 정도가 배정이 됐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정도가 배정이 됐어요. 자, 이 그래프가 사실 많은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것이고, 이걸 2030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이야기가 나온 지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개발 기간이 짧기 때문에 될까? 이때까지 F-22 개발하던 거, F-35 개발하던 걸 봤을 때 회의적이었는데, 요번 걸 보면서, 예, 미국이 진심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2014, 15년부터 연구 개발이 시작됐음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한 작년에 나온 이야기지만, 2018년대, 2010년대 후반기에는 실기체가 비행시험까지 했다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게 이제 극비리에,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는 거라서 실제 그림이 노출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뭐 성능 같은 것도. 지금은 다 추정치예요. 예. 그래서 2030년까지 개발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집중을 하고, 우리 미국은 승부를 걸어야 된다. 지금 우리를 추격하는 국가들, 가상의 적국들과의 격차가 너무 좁혀졌다. 위험하다. 이런 방식으로는 힘들다. 개혁이 필요하다. 칼을 빼들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말로 표현을 하자면. 네. 자, 그래서 미국에서 비행기를 생산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로키드 마틴 아니면 보잉이잖아요. 보잉 한번 갔다, 로키드 한번 갔다, 이런 형국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달라요. 네. 여기 보면은 이게 관여될 수 있는 회사로 언급되는 것이 로키드 마틴, 노드롭 그루만, 그 다음 우리가 잘 모르는 작은 회사들, 텍스트론, 제너럴 어토믹스. 제너럴 어토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무인기 만드는 데죠.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게 어떻게 보면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전에는 한 회사를 선택하면 그 회사가 설계, 생산까지 다 했죠. 운영 관리까지 몇십 년간. 예. 그래서 다른 회사로 가게 되면은 그 특화된 생산 라인이 없어져 버리고, 예, 나중에 후속 생산을 하려고 그러면 생산 라인을 새로 깔아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사고 싶은 무기를 못 사는 것도 있잖아요. 왜 C-17 갤럭시 같은 거 수송기인데 생산 라인이 닫혀져 가지고 좀 살 수가 없죠. 예. 그런 것들이 통상 이때까지 해오던 이제 패턴이었는데, 그걸 바꾸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 디자인 따로, 예, 그리고 생산에 특화된 회사 따로, 그리고 운영 관리에 특화된 회사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몇 군데가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기체 하나에. 예. 그래서 현재는 이제 장관이 언급하기는 지금 복수의 회사가 있고 모델들이 있다. 복수의 모델들이. 그 기체 디자인 자체도 아직 결정은 안 돼 있다. 뭐 이런 느낌은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한 기체가 선정이 되더라도 거기에 계약자로서는 그 회사가 아니라 생산, 예, 운용, 이렇게
패키지로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자, 이거는 미국 정부가 공군이 주도권을 잡겠다는 겁니다. 업체에 안 끌려다니겠다는 거예요. 예. 업체가 빨대 꽂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미국은 한 번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군력에서 우위를 놓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것이 격차가 너무 좁혀졌다. 이기서 바로잡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인식이 밑에 깔려 있어요. 미국이 지금. 예.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하는 많은 행정적인 결정들이 그런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예. 지난 30년간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많이 느슨해진 건 분명하거든요. 저도 이게 이제 국방 채널을 해서 여러 무기 체계를 다루지만 다른 나라들은 쉽게 해내는 것을 미국은 못 해내는 게 많아요. 네. 단순한 무기인데도.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관심은 거기 있죠. 고가의 무기 체계, 이익이 많이 남는 거. 그 무기 체계가 미국의 전체 전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무관하게. 그게 문제점이었어요. 그런 게 눈에 보여요. 좀 보다 보면. 예. 그걸 극복하겠다고 칼을 빼던 거예요. 힘든 거죠. 예. 이걸 거부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회사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처음으로 가장 세련되게 나온 그림인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죠? 6세대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몇 년 안 남았잖아요. 7, 8년 지나면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 핵심은 유무인 복합 체계예요. 예. 그래서 그 중심이 되는 이제 모 기체가 있는 거죠. 이거는 금액이 지금 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럼 수량은 좀 적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F-22보다도 훨씬 비싼 거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멀찌감치 보이는데 무인기하고 유무인 복합 체계로 간다라는 강하게 암시했어요. 예, 강하게 암시했다기보다 말을 했습니다. 공군 장관이. 그조차도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이때까지 미국 공군 입장에서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왜냐? 주기체를 생산하는 업체는 전통적인 방산업체고, 저기 무인기를 생산하는 업체는 어떻게 보면 신규 진입자예요. 작은 규모의. 예, 그 이해 충돌이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상관없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아까 그림 보여드렸죠. 지금 우리는 비행기 숫자 너무 오래된 비행기가 많고 현대전에 능력이 부족한 비행기가 많다. 숫자 채우는 식으로 비행기를 가지고 있다. 과감히 줄여야 된다. 운용하는 것 자체가 돈이 드니까 많이. 예. 자, 그래서 6세대를 선점해야 된다. 예. 즉 그 말은 미국의 잠재적 경쟁국들이 6세대를 다 연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미국이 거기서 1등을 해야 된다. 거기 필요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 기존에 불필요한 전력들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진짜 칼을 빼던 것이죠. 깜짝깜짝 놀랄 사람들이 많은 거죠, 지금. 그 언급에. 예. 그래서 사실 살벌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미국식으로. 예. 자, 우리도 뭐 이런 그림 나오는지는 오히려 미국보다 빨리 나왔죠, 이런 그림은. 그래서 우리의 공군 전력, 연구 개발한 입안자들도 아주 길게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모아서 우리한테 최적화된 그림이 무엇이며 그 타이밍이 언제일까를 고민하고 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아셔야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KF-21 같은 경우는 카이, 무인기는 대한항공 이렇게 이제 약간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국 장관의 이야기는 무인기는 모듈화될 것이다. 당연히 실제 전투기보다는 훨씬 저렴할 것이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만 있는 거죠. 레이더 같은 거나 다른 센서류 같은 거는 다른 거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체를 구성하는 재료도 저렴한 걸로 한다. 왜냐 쉽게 소모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가격을 다운시킨다. 예. 그리고 전술도 바뀔 것이다. 전부 다 유인기로만 사람이 타는 비행기로만 전술을 구성할 때는 전술을 짤 때는 생각할 수 없었던 전술을 쓸 것이다. 이런 거죠. 예. 그게 미국 장관이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그런 고민을 했던 것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장관이 이야기한 게 어려움이라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현실 가능하다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칼을 빼던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실현 가능하다. 6세대 전투기. 속도도 지금보다 훨씬 빨라야 되고 스텔스성도 훨씬 더 보상이 돼야 된다. 새로운 무기체계도 있어야 된다. 그건 다 가능하다.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의 연구가 비즈니스라고 미국이 인정하는 거예요. 무인기는 일찍 시작했지만 그게 미국 공군의 주력으로 등장하기를 바라지 않는 업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유인기, 무인기를 연계하는 부분의 연구가
미진했던 걸로 봐져요.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예.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히려 앞서가죠. 밑에 이제 제가 예전에 국방TV 기사를 따서 옮긴 건데, 국방과학연구소 저피탄 무인기 소요 기술 확보 들어가는 걸 확보했다는 거고, 그게 2021년 9월에 나왔던 이야기고, 같은 9월에 무인기용 저피탄 비행체 핵심 기술 개발, 이게 소프트웨어라고 그때 언급했어요, 기사에서. 단지 자율 비행, 자동 착륙, 자동 귀환 이런 게 아니고 공격 전술까지 해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라고 연구 개발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아덱스 대한항공 부스를 갔을 때 그 무인기 전시가 돼 있었거든요. 예, 그 대화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공격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한 무인기 디자인이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부인하지 않겠다, 이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는 그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데서는 오히려 미국보다 앞서간다고 볼 수도 있어요, 감히. 예, 왜냐하면 미리 준비를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사람들보다 똑똑하다기보다는. 네. 자, 미국에서는 그런 장벽이 뭐냐? 업체의 장벽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실유인 비행기, 자기들의 주력 상품, 큰 이익을 주는 그 상품이 적게 팔릴 것 같기 때문에 안 간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유무인 복합체계가 어려운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태까지 기업이 가렸던 관성 때문에 그 관성을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덩치가 너무 커져가지고 정치권에도 영향을 주고, 그걸 지금 미국의 공군 장관이 고치겠다는 거예요. 왜냐, 이제는 우리 자기들 공군 전력이 다른 나라보다 못하게 될 것 같으니까, 경쟁에서 밀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네. 자, 캔달이 얼마 전에 국회에서 답변을 했죠.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말하면 국방위 같은 데서. 그때 제가 며칠 전에 사용했던 슬라이드인데, 이런 시각에서 이 답변을 보면 또 달리 보입니다. F-35 이야기를 주로 했죠. 제가 이제 발췌한 부분은. 자, 2023년도 F-35 구매 수량을 감소시켰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33대, 내년에는 29대, 2024년입니다. 계속 줄일 거다. 왜냐? 우리는 항공전력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다. 자, 오늘 새롭게 말씀드린 내용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기존의 불필요한 전력은 줄이고 신규 투자를 해야 된다. 새로운 전력으로. 그겁니다. 줄인다는 뜻이에요. 포트폴리오를. 이거는 공군 참모총장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F-22도 이제 없어지고 이제 은퇴하고 30년 들어가면은 또 F-16도 은퇴해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F-35는 애매하게 걸려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리고 단기간으로서 지금 전력에 공백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F-35 현재는 실험용 기체잖아요. 완벽하게 예상된 그리고 계획된 전력을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F-15 EX를 구매하면서 그 짧은 공백을 메꾸고 있어요, 미군은. F-15 자체도 30년대 들어가면 쓰지 않을 거예요. 다른 전투기로 교체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다. 줄인다. 기체 숫자도 줄인다. 그래서 운영비도 줄이고 절대적인 숫자도 줄인다. 그러면서 차세대 제공전투기, 오늘 언급드리고 있는 NGAD죠. 예, 그거에 대해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언급해요. 추진해야 될 다른 과제도 있고. 이게 미국 국방부 전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미 공군이거든요. 추진해야 될 다른 과제? 예, 다른 비행기라는 뜻이겠죠. 뒤에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뒤에 따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F-35 문제가 뭐냐고 했을 때, F-35가 이제 블락4로 가면서, 지금 블락3인데, 블락4로 가면서 기체가 이제 고정이 될 거예요. 연구 개발과 배치가 동시에 됐었는데, 이제 대량 배치를 위한 기준이 블락4가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는 21년에서 23년 사이, 지금 그 결정을 내려야 되는 예상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로키드 마틴이 일정을 못 맞추고 있다. 그래서 대량 생산 오케이 하기 전에 이 사양을 로키드 마틴이 생산할 수 있다는 증거를 아직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비행기 많이 살 수 없다. 우리 다른 데 써야 될 돈도 많다. 그래서 구매 수량을 줄인다. 너희들이 보여줄 때까지, 뭐 제대로 할 때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 이게 공군 참모총장이에요. 브라운이라고. 자, 이 제목부터 먼저 할게요. 여기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약간 그 캔달 장관이 한 말을 보충하고 있지요. 지금이 리스크 테이킹, 위험을 감수해야 될 적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위험 감수, 무슨 말이냐?
비행기 수를 줄이고 미래 전력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켄달의 한 말을 다른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작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브라운 참모총장이 F-16 30년대는 우리 같이 못 간다. 그거는 F-35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체로 대체될 거다. 이렇게 작년에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다른 기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아까 켄달이 이야기한 새롭게 NGAD 외에 추가로 우리가 진행해야 될 과제가 있다라고 한 것도 이 이야기하고 동일한 것으로 좀 봐요. 지금 이 두 사람의 말은 되게 코디가 잘 돼 있어요. 이빨이 꽉꽉 맞거든요, 양쪽의 이야기가. 자, 이게 그 후보군이죠. F-36이라는 거. 예전에 경쟁에서 올라왔다가 선택되지 못했던 기체죠. 이걸 2030년까지 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개발도 아니고 빨리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기체를 써서 그동안에 누적된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스텔스는 제한적으로 하죠. 저비용 신속 개발, 엔진도 F-22에 들어가던 엔진을 한 개 넣겠다는 거예요. 단발로. 자, 이거를 배치를 하게 된다. 근데 F-35는 늦어지고 있다. 지금 2023년까지 개발 이제 대량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못하게 됐으면은 대량 결정이 2024년, 2025년, 2026년에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은 이 그림 속에 있는 F-36이 예정대로 개발된다고 그러면은 겹치는 거예요. 이거 배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2030년까지. 그러면 F-35는 당연히 F-36하고 같이 비교될 거예요. 가격 그리고 성능이라는 부분에서. F-35는 지금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 원래는 F-22에 대응하는 로우급 전투기였죠. F-36도 로우급 전투기죠. 근데 F-35의 가격은 하이급이 되어 있는 거죠, 현재. 그래서 치열한 선택을 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오늘 말씀을 드린 거를 미국 공군이 위기를 느끼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아주 힘들어질 수 있다. 우리 공군력의 우위를 잃을 수 있다. 미국이 한 번도 허용한 적이 없는. 그래서 개혁 약화를 꺼냈다. 업계를 끌고 가겠다. 업계를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NGAD라는 부분하고 F-36 사이에 F-35가 끼일 가능성이 높아요. 끼일 가능성이.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2021, 2023년 사이에 마일스톤 C라고 되어 있어요. 저 마일스톤 C가 뭐냐? 대량 생산 결정. 블락4로 대량 생산하자라는 결정이에요. 그게 아까 켄달 장관이 언급했죠. 로키드 마틴이 시간을 못 맞춰서 계속 늦어지고 있다. 증거를 못 가지고 있다. 그럼 저 말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2024년에서 2026년 사이에 26년 사이에 결정을 해야 돼요. 5년이나. 그렇게 되면 2025, 6, 7 이때 대량 생산이 시작되게 돼요. 그러면 F-36과 겹쳐요. 비용은 훨씬 높으면서 지금은 미 공군, 해군, 해병대 포함해서 자그마치 2,500대가 예정이 돼 있었어요. 원래는 우리 지금 우리 돈으로 치면 약 500조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용이에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그 켄달 장관 이야기, NGAD 개발권, 미국이 생각하는 어떤 위기의식 느끼는, 아까 브라운 참모총장의 이야기를 다 종합하면 대량 생산 OK가 떨어지더라도 로키드 마틴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더라도 F-35의 미 국방부 전체의 구매량은 절대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미국 공군이 저 두 기체를 가져감에 있어서 보면은 F-35의 대량 생산 결정에 쉽게 응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완벽하지 않으면. 그래서 1, 2년 지나면은 F-35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대충 가닥이 잡힐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그림을 봤을 때.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F-35가 우리 한국의 특수적인 상황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기종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더라도 1년, 2년, 길게는 2년, 3년만 기다리면은 F-35의 운명이 판가름 되잖아요. 지금 최악의 상황은 대량 생산 결정이 안 내려질 수 있어요. 지금은 대체할 전력이 없기 때문에 개발과 배치를 동시에 하면서도 미국 공군이 이걸 사줬는데 지금 30년까지 나올 기체가 두 기체고 거기에 미국이 마음을 강하게 먹고 있다. 결심이 단단하다는 걸 오늘 느낄 수 있거든요. 최근에 움직임을 통해서 오늘 소개드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논리는 먹히지 않아요, 이제는. 즉 블락4로 넘어가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 기체를 완벽하게 록히드 마틴이 생산하지 못하면 미국 공군이 안 살 수도 있어요, 이 비행기를. 예. 아니면 록히드 마틴이 제풀에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계산해보고 다음 기종으로 갈아타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 최악의 상황은 그런 거예요. 그럼 최선의 상황은 뭐냐? 블락4로 생산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블락4가 품질이 고정이 되겠죠. 지금보다는 훨씬 높게. 그리고 주변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예. 비싼 가격을 해가지고는 F-36에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 3년만 기다리면은 아주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급하게 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애매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오늘 내용의 시사점은 뭐냐면은 미국이 본격적인 행보를 지금 벌인 셈이거든요. 전 세계에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4세대, 6세대 전투기 가장 먼저 시장에 내놓는 걸 목표로 한다. 30년대 초반에. 이 사람들 무인기는 다 있어요.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부분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거. 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자, 그러면 중국, 러시아에 촉발시키게 됩니다. 그들을 서둘게 만드는 거죠. 이 말은 오늘 이 켄달 장관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전 세계가 6세대 경쟁에 뛰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경쟁에 불이 붙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험 비행을 앞둔 KF-21도 6세대로 넘어가는 타이밍을 빨리 잡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예. 거기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자, 이미 우리는 이게 작년 아덱스 부스에서 제가 카이 부스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미 6세대 전투기라고 KF-21을 언급할 때가 있어요.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 아까 여러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앞서간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2021년 9월 1일 이거는 이제 ADD 쪽의 발표 자료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국내 AI 조종사하고 인간 조종사가 시뮬레이터로 공중전을 했대요. 생각보다는 AI 조종사가 훨씬 대응을 잘했다고 해요. 예. 경험이 쌓인 노련한 조종사에 가까웠대요. 신규 조종사는 이기고. 예. 그런 걸 우리는 이미 진행 중이에요. 예. 자, 그리고 엔진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항공용 복합 사이클 엔진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국방부하고 ADD가 금년 초 이야기를 했죠. 차세대 신형 엔진 개발한다고. 그게 지금 6세대 엔진으로서 전 세계가 다 노리고 있는 그 엔진입니다. 뭐냐? 터보젯 엔진하고 램젯 엔진을 결합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연료 효율을 높이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애프터버너 같은 걸 쓰지 않고도 고속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엔진이 개발되고 있죠. 연구 개발 기간 보이시죠? 2024년부터 32년까지예요. 예. 그때 되면은 우리도 6세대용 차세대 복합 사이클 엔진, 터보젯과 램젯들을 오가는 속도에 맞춰서 그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미국발 소식을 전하면서 그 파급 효과가 짧게는 우리 F-35 구입에 관한 내용부터 길게는 우리 KF-21의 향후 개량이 상당히 속도가 빨라지겠다. 이런 부분까지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행보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